검찰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의혹 관련해 조만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며 자신이 어디로 도망가느냐고 반박했는데요. 한편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첫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보통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청구를 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내가 어디 도망가느냐라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검찰이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명분으로 어떤 부분을 제시할까요? 일단 지금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진술서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에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일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증거 있으면 언론에 보도해라. 아니, 증거를 언론에 보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법원에서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고 그것을 법리를 다투는 거지. 그것은 언론에 제출해라.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아시죠? 정성호 의원께서 김용, 정진상 두 분을 작년 12월 9일 날 김용 씨 면회했고요. 1월 18일 날 정진상 씨 면회하면서 알리바이를 준비해라. 이대로 그냥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범죄 은닉 혐의가 너무濃厚하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렇게 범죄 은닉, 또 진술 거부 등등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다는 말씀인 거는 영장 청구할 것이다라고도 라고 보여집니다. 생각하시는 건데 어째 좀 다른 생각이세요? 아니면 비슷하게 의견 내주십니까? 조금 전에 검찰에서 증거를 소환할 때 제시를 왜 하냐, 법정에서 제시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뭐더러 소환합니까? 그냥 법원에서 증거 제시하고 재판을 통해서 바로 하면 되지.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는 이번에 검찰에서 이미 언론을 통해서 구속영장 신청하고 체포동의안 제출할 것처럼 이미 언론에서 검찰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예상이 된다고 보고, 저는 이번에 검찰에서 영장을 신청하는 이유가 최근에 55억 곽상도 무죄 판결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좀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국민적인 여론들을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밑에 깔려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 자체,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되느냐에 대해서 기본적인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통상 세 가지잖아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그리고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돼야 된다.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해당되는 게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세 차례의 검찰 소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응해서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요. 당대표가 도주 우려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네. 그동안 300번 이상 압수수색했고요. 우리 당사랑 본청까지도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남시장 시절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저희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장을 그만둔 지도 한참 됐고 모든 증거나 자료는 성남시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요. 그리고 범죄 소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동규 씨의 전원 진술 외에는 뚜렷한 물증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것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없는 거에 대해서 물증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법정에서 제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럼 법정에서 불구속 재판을 통해서 다투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반대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오죽 없으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진상 면회 간 것까지 그거를 악의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검찰이 요새 보면 행태가요. 검찰발 기사를 언론에 흘린 다음에 그럼 기사가 나잖아요. 그 네. 기사를 증거로 쓰려고 그래요. 이렇게 정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걸 만들려고 하는 의도까지 이렇게 비치면서까지 구속영장을 치르는 이유는 명백히 윤석열 검찰이 수사관인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반증이고요. 이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거죠. 우리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망신 주기, 그리고 악마화시키는 그런 것과 또 야당 내부를, 우리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같이 깔려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차기 총선에서 이제 그 여당에서 유리한 국면을 가져가려는 그런 의도가 깔린 것이다. 대단히 정략적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기소를 할 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이제 국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충분하게 뚜렷한 그 기소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되는 증거와 물증들을 지난번에 그 마포에 그 노웅래 의원 때처럼 제시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시했어도 그때 부결시켰죠. 저희 당 쪽의 의견을 얘기를 드리면 또 저희 당이니까 저렇게 얘기한다고 할까 봐 지금 정의당에서 좀 체포 동의안을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그 정의당 대표께서 이정미 대표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사실상 지난 대선 또 바로 얼마 전에 지방선거 보궐선거 때 이재명 당시 후보와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공약까지 내세웠습니다. 이제 와서 본인은 불체포 특권을 가져가겠다라고 말할 명분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일 뿐이에요. 이것은 법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정말 그 재판부에 나와서 그 영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재판부에 나와서 판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유죄다, 무죄다 아닙니다. 그 법적 절차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자꾸 정치보복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어느 시대에 검찰이 정치보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거 일반 시민들도 다 이 절차를 밟아요. 근데 이재명 그 대표님이라고 해서 특별한 우월적 지위에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럼 365일 또 방탄국회 열 겁니까? 지난 1월 달에 방탄국회 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면 이제 계속해서 365일 방탄국회 열겠다는 건데 국회를 헌법기관을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의 기관으로 쓴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이정미 대표님께 여쭤보세요. 왜 그 평상시에는 잘 화합하시잖아요. 근데 그 정의당에서 지금 그 불체포 특권 본인들은 넘어오면 찬성하겠다고 당론을 이미 일찌감치 밝혔습니다. 그 평상시에는 그렇게 정의당 비판하시는 정당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또 정의당을 이렇게 두둔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전에도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하실 때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우리 헌법상의 원칙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게 그 증거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뭔가 뭐 억측 같은 언론 피의 사실 공표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단독 보도라는 형태로 검찰발 피의 사실 공포.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스모킹 건이라든지 이재명 대표가 연관된 구체적인 물증과 관련된 기사들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면 갖고 있는데 재판에서 제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불구속 재판의 원칙상 그리고 증거재판주의 원칙상 법정에서 다투면 될 문제인데 굳이 세 번씩이나 소환해서 소환 쇼를 벌이고 이번에 또 체포영장까지 발급해서 체포영장 쇼까지 하려는 의도는 야당 대표 망신 주기가 민주당 분열을 그 의도하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고요. 정의당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의당은 체포 동의안에 대한 원칙적인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본인이 그런데 넘어오면 찬성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다만요. 네네. 이 체포 동의안이 이제 국회의원의 특권으로서 지난 총선과 대선 때 각 당에서 이제 정치 그 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들의 그 특권들을 내려놓자라는 취지에서 여야가 공의 그런 뭐랄까 이렇게 공약들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체포 동의안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그 연역을 우리가 다시 상기하게 만들었어요. 윤석열 검찰에서. 아시겠지만 체포 동의안은 과거 독재 정권에서 검찰들이 국회의원들을 마구잡이로 막 잡아다가 탄압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역사가. 그런데 그런 오래 20-30년 전에 이 회기로 그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이 윤석열 검찰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윤석열 검찰에서 그렇게 검찰권 남용하는 모습들이 과거의 그런 모습들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의당에서
그냥 원칙적인 그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면에 있는 현실, 검찰권 남용과 그 연역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같이 살펴서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정미 대표는 제가 행사장에서도 가끔 뵀는데요. 저랑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비난한 적이 없고요. 이정미 대표는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면 찬성하겠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일찌감치 밝히셨어요. 그래서 원론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또 하나 보세요. 자꾸 그 박정희 시대에 야당 국회의원들 탄압했었던 이거 1970년대 지금으로부터 무려 50년 전의 얘기입니다. 4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조차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검찰 독재 운운을 하면서 체포영장을 피하냐 이렇게 정의당에서조차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죄 추정의 원칙 하에 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를 하는 것을 판단을 받으라는 얘기지 당신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조차 네. 거부하니까 문제고요. 자 보세요. 지난 3차례의 소환 조사 때 정말 성실하게 임했습니까? 그냥 본인이 원하면 토요일 날 오고 본인이 날짜 정하고 또 그냥 그 답변서로 가름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됩니까? 그리고 지난번 국회에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제안 설명했을 때 뭐 돈을 주고 받은 녹음 파일, 돈을 부시럭부시럭 한 거, 왜 이렇게 돈을 조금 주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괘씸해서 못 해주겠다고 한 게 바로 민주당이에요. 한동훈 장관이 괘씸해서 이것을 부결시키겠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제안 설명을 정의당에서 해도 정의당에서 그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다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정의당에서 윤석열 검찰이 이렇게 야당 탄압성 수사하는 거를 찬성하지는 않아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도 주장하고 계시고, 그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조차 안 하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빨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라도 빨리 소환 조사해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죠. 다만 불체포 특권이라는 국회의원의 특권. 그 원칙적인 그걸 내려놓자는 원칙적인 관점에서 지금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 소환과 관련해서 그 피의자의 방어권은 묵비권도 있을 수 있고 또 서면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검사의 답변에 유불리를 따져갖고 답변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이 피의자의 방어권으로 우리 헌법과 형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에서 소환을 했으면 뭔가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고 제출한 자료 또 제출하면서 계속 시간 끌기로 했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쪼개기 소환을 통해서 원래는 대장동권과 관련해서 1차 소환하고 2차 소환하면 응하지 않을 거라고 사실은 검찰에서 의도했었잖아요. 그러면 구속영장 신청하려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또 응하니까 이제 공색해졌죠. 구속영장 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 사유도 되지 않는데 정성호 의원권까지 끌어들여서 억지로 지금 영장 청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정의당에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50억 특검은 그 50억 클럽에 우리 당의 의원도 속해 있고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도 속해 있으니 정의당에서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분리시켜 놓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자 보십시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컨대 제 딸이 엄마 몰래 학교 안 가고 노래방이나 PC방 이런 데 가서 놀았어요. 학교 안 갔어요. 물어봐요. 너 학교 안 가고 PC방 갔어? 그때 얘기 안 해요. 그럼 또 물어봐요. 갔어 안 갔어? 그럼 또 때로는 안 갔어 그래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안 왔다고 그러거든요. 안 왔다 그러면 왜 담임선생님이 안 왔다고 하는데 왜 너는 학교 갔다고 그래?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딸이 PC방을 엄마 나 안 갔어 라고 거짓말하거나 말을 안 해. 그러면은 그래 안 갔구나. 담임선생님이 전화한 거 담임선생님이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안 하거든요.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런 게 제2차, 3차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질문서에 대한 그 황당한 답지 딱 내놓고 아무 얘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볼 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대변인님. 만약에 자제분이 PC방 갔는데 선생님이 갔다고 그랬어요. 증언이 다 나오고 증거도 있어요. 그러면은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하거나 나 안 갔어. 그러면 그래 안 갔구나 이러고 말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부모가? 아빠가? 단정해서 똑같은 거예요. 단정해서 말씀하시면 안 네네.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에서 증거는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제시를 안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말씀드린 아니고 것처럼 아니 법정에서 그 증거 제출해 가지고 불구속 재판을 통해서 거기서 다투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그 소환해서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소환해서 제대로 된 질문도 안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유도 신문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면서 굳이 거기 소환해서 할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증거 재판지니까 거기서 다투면 된다 이 말씀 네, 하시고 지금 이거는 대한민국 그거 검찰이 어떻게 증거 없이 유도 신문을 합니까? 지금이 무슨 박정희 시대예요? 왜 그런 말씀을 근데 왜 하세요? 다른 그 피의 사실 공표는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하면서 증거와 관련된 피의 사실 공표는 이렇게 안 하십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이번에 체포영장 청구는 분명하게 말씀드렸듯이 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일 뿐이에요. 당당하시다면 오셔서 실질 심사 받으셔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시면 돼요. 네. 이것을 국회를 169석을 방탄으로 해서 본인이 지금 당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이유를 저희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사유도 되지 않은 것 같고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 국회도 의회에 주어진 헌법과 법률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로 권한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알겠습니다. 왈가왈부할 필요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검찰이요 네. 증거 없이 그냥 일반인한테 그럼 구속영장 기소하세요 그냥. 기소 아니, 증거 있으니까 기소하시면 이제 되잖아요. 결국은 이 수순은 이렇게 되죠. 계속해서 이것이 부결될 테니까 그 다음 수순이 이제 불구속 기소로 가겠죠. 네. 당연히. 참 일단 3번의 검찰 조사에 이재명 대표가 받았고요. 이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는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될지 부결될지 그 이후에 구속 기소될지 불구속 기소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참 이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후보들 간 치열한 레이스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을 돌면서 합동 연설회도 하고 TV 토론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어제는 부울경 합동 연설을 했더라고요. PK 지역 사실 뭐 국민의힘 당원 많은 부분들이 좀 차지하는 지역이니만큼 공을 많이 들였을 것 같은데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글쎄 40%나 저희 당원을 차지하고 저희 이제 당원이 이번에 84만 명이니까 약 40만 명가량 되는 큰 지역이지 않습니까? 부울경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당원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흥행 일단 성공했다. 현장 분위기 어땠어요? 현장 분위기가 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네, 너무 당원들이 많이 몰려서 특히 100% 저희가 당원 투표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은 굉장히 흥분되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흥행을 거듭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후보들 모습 보면서 눈에 띄는 발언이나 뭐 행동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좀 약간 해석이 틀린데 네. 여론조사 보니까 국정 지지도는 하락하고 국민의힘당 그 지지율은 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거를 뭐라 그러죠? 그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발생한 건데 그 이유를 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서 대통령실이 이 전당대회 당무에 너무 이제 깊숙이 개입한 것이 이제 그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이고 또 당원들도 그거에 대한 비운 그런 그 정서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아시겠지만 룰 변경하고 또 유력 후보들 뭐 저 출마할 수 없게 만들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전당대회가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이 전당대회가 하도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슈들이 막 터져 나와가지고 그 국민들의 주목도를 받는 데는 대단히 성공하신 것 같아요. 성공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 전당대회가 본격화되면서 유세 현장에서 그 후보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보니까 네. 이건 뭐 정말 그 뭐랄까요 이렇게 막말대회 같아요. 막말대회.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탈당 발언에 신당 창당 발언까지 있다가 또 뭐 종북주의 발언도 있다 최근에 연탄가스에 뭐 바퀴벌레까지 서로 막 이렇게 공세들을 대단히 하는데 특히 이제 이제 후보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가 어제
김조 연대 또 저거 했죠. 조경태 의원과 네. 연대를 또 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연대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정도로 김나 연대에 이어서 또 김조 연대인데 유력 후보시잖아요. 그럼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들 끌어모아서 이렇게 연대를 했다. 이거로 본인의 세과세를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당원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혼자서는 뭔가 이렇게 안 되나? 누구 이렇게 끌어들여야지 가능한가? 이렇게 또 그런 사인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연대하는 것이 득표에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도 없어요. 그냥 상징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통합적인 후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근데 또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경원 의원에 의해서 조경태 의원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차기 총선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연대 이게 손잡는 모습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분명히 또 할 거란 말이죠. 반대 진영에서. 그래서 저는 김기현 후보 관련해서는 좀 본인의 그 정책 비전이라든지 당을 이끌어갈 비전들로 좀 앞으로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뭐 당원들하고 국민들은 윤심이 김기현 후보에게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더 이렇게 윤심팔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이상하게 처음에는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좀 뜰 때는 항상 윤핵관들이라든지 윤핵관 호소인들이 안철수 후보를 막 공격을 해요. 네. 공격을 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천하람 후보를 직격하지는 않는데 이준석 후보를 또 많이 공격하더라고요. 연탄가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분들도 또 윤핵관이거나 또 윤핵관 호소인들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봤을 때는 천하람 후보도 이제 그 경쟁력이 상당히 이제 올라오고 있나 보다 이런 또 느낌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부터 TV 토론이 시작되잖아요. TV 토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대선 때도 이제 보면 알지만 당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많이 볼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TV 토론에서 저는 천하람 후보가 대단히 그 돌풍을 좀 일으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말로 네.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차기 총선의 승리를 바란 거는 전 당원들이라고 봐요. 네, 순수하게. 맞아요. 네. 다른 후보들은 사실 본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협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근데 당원분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차기 총선에서 실패할지도 모르는 그런 원인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걱정되는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천하람 후보가 직격을 할 거예요. 막 이제 뭐 바이든 날리면에서부터 묻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핵관의 전행이라든지 공천과 관련된 것들 막 이제 물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속에서 천하람 후보가 상당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천하람 후보가 전략이 보니까 일단 2등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많이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등을 한 다음에 결선 투표 가서 어차피 결선 투표에 올라가면 안철수든 천하람 후보든 간에 누군가 결선 투표 올라가면 그 표는 그 두 명한테 수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존재감이 별로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천하람 예. 후보가 이제 36살이에요. 아주 좋은 후보죠. 좋은 정치인이고. 근데 제가 재밌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우리 당의 유승민 의원을 그렇게 칭찬을 해요. 유승민 전 의원. 근데 이제는 또 전부 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천하람 후보를 이렇게 막 원격 지원하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재밌어요. 저도 토론을 이렇게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네. 저희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 개입하고 당무 개입하고 정당 민주주의 훼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는 후보한테 후보 네.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네. 아까 저희가 봤을 때는 천하람 후보가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면 저희 민주당에서 가장 안 좋은 패라고 얘기도 생각하거든요.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그 정당 민주주의 훼손 그리고 헌법과 정당법 49조 그걸 위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윤핵관들의 행태 요거를 비판하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바퀴벌레, 뭐 연탄가스 이런 것들은 전당대회 안에서 유세 과정 중에 나온 말씀들은 아니고 네. 이제
각자 장외에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그분들이 좀 하신 말씀이고요. 실제로 이제 전당대회는 이제 비대위라든가 선관위에서 철저하게 통제해서 가급적이면 상대 후보에 대한 막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못하도록 상당히 주의해서 제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공정하게 경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 당은 또 이렇게 싸우다가도 또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되든 저희 내년 총선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다 합칠 겁니다. 아니, 그 당대표를 쫓아내신 분 당에서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없죠. 뭐 앞서 김현정 대변인께서 여러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만 그중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자체가 컷오프를 통해서 그 이전에 윤상현 의원, 조경태 의원들도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만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중에 조경태 의원이 김기현 의원과 손을 잡았다는 것, 그 배경은 그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조경태 의원은 사실 이제 지지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개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후보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제 모든 출마자들이 대세론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단 이번 전당대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력 주자들은 다 이렇게 좀 지지율이 좀 적은 후보들이 컷오프 되면 이렇게 합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우리 조경태 의원이 워낙에 좋은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 욕심을 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당의 개혁적인 그 당의 미래에 관련된 것들은 이분이 상당히 많이 제시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김기현 만약에 후보가 대표가 되시면 많이 차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봅니다. 네, 대세에 따르는 흐름 하에 좀 연대가 이뤄졌다 하면 김기현 의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당 내부적으로 지금은 이제 양강 구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기현 후보 쪽으로 조경태 의원님이 선택하신 것은 이제 그분의 선택이시죠. 그분이 본인의 정치 철학을 어떤 후보와 연대해서 갈 것인가에 김기현 후보를 좀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뭐 다 정해졌다라기보다는 네. 양강 구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연대 얘기가 나왔으니 사실 뭐 이 컷오프를 통해 4명이 올라갔을 때 그 안에서의 연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컷오프를 통해서 선거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망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하나둘씩 이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결선 투표가 된다면 1차 투표에서 과반 확보하는 후보가 안 나온다면 혹시 결선 투표에서 연대도 좀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천하람 후보는 연대 안 하고 끝까지 간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기 김기현 후보가 일체에서 끝내기 위해서 그 황교안 후보하고의 그 단일화 그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여쭤보신 것 같고 저는 조경태 의원이 그 연대 선언했잖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논리적으로. 네요. 조경태 의원이 그동안에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복귀해 보면 천하람 후보랑 비슷하거든요. 주장한 내용들이 윤핵관 비판하고 정당 민주주의 훼손한 거 비판하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비판을 받고 있는 김기현 후보랑 연대하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뭐랄까 가치나 철학의 연대가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연대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네. 아니죠. 이분이 개혁적이라고 한 것은 이제 의석수를 200석으로 줄이자. 또 뭐 비례대표제 다 없애자. 또 뭐 국가의 정당 보조금 다 없애자. 이러한 것들 중에 혹시 차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당 당원들 중에서도 이 조경태 의원님의 그 개혁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직접적으로 특히 윤 대통령을 비난한 적은 제가 거의 기억이 없어요. 윤핵관 전에 이런 것만 윤핵관만 했죠. 좀 얘기를 했지 예. 특히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제가 안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만 안 하면 되는군요. 네, 뭐 여러모로 치열한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오후에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차례 있겠지만 첫 TV 토론회의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사실 TV 토론회 하면은 뭐 지난 대선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들 또 화제거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부분들 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천하람 후보가 이미 공지했잖아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묻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실제로 물을지 그 묻는 거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랑 황교안 후보가 뭐라고 답할지 그 진짜 궁금해요. 네. 저는 그 자리에서 바이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엄청 뜰 것 같아요. 왜요? 예. 아니 과거에 이준석 그 당대표 될 때도 돌풍을 일으켰을 때 대구에 가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자기는 탄핵 찬성한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겼어요.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돼서 사실 이 돌풍이 이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관전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떨 때는 대통령실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순간적으로 또 대통령실에서 엄청 또 노골적으로 또 개입을 해요. 가장 최근에 개입한 게 그 당정 일체론을 또 끄집어 나왔어요.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그렇게 이제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대표를 맡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정말 과거의 총재 정치, 상황 정치까지 이제 당까지 다 그냥 이렇게 다 장악하겠다 이런 얘기잖아.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공당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저는 정말 정당 민주주의에서 대단히 위험한 신호 아닌가. 그리고 너무 선을 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가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바이든 아니고 날리면입니다. 분명하게 당시에 국회에서 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는 날리면입니다. 아니 후보들의 바이든 의견을 아닙니다. 듣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후보들이 이거 바이든이라고 얘기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요. 바이든이라고 해서 뜰 정도로 어리석은 후보는 없습니다. 천나라 이것은- 후보는 바이든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이건 날리면이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당정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해왔던 것이고요. 이것을 좀 더 긴밀히 가져가겠다는 것은 지금 이제 외생 변수들도 너무 많아서 경제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새 지도부가 뽑히면 그 민생 해결을 위해서도 당정이 좀 더 긴밀하게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당정이 당연히 긴밀하게 협의해야죠. 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한 복판에서 굳이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당정 일체론을 얘기하고 또 명예대표 얘기까지 하니까 전당대회와 연관돼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헌법 우리 7조인가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하고 정당법 49조에 보면 자유방해죄가 있거든요. 그거를 위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탄핵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수사한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심받는 행위들은 전당대회 때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이제 대통령께서 1호 권리 당원이시니까 글쎄 그 당과 그 정부가 아주 일심동체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명예 당대표 이 얘기는 대통령실에서 하신 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죠. 예, 대통령이 제가 한 알고 건 있어요. 아니고, 예. 거기서 한 것이 아니라 당에서 했죠. 그렇게 당의 어떤 한 분이 이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은 분명하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